김성훈 이거는 아, 진짜.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거 냄새가 진짜 많이 나네. 그러니까 그 서버는 절대 못 내주겠다는 거고 김성훈한테 모든 게 다 있다는 건가? 뭐를 몰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는 맨날 나오는데 저도 맨날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네. 이거는 검찰이 이거 내주는 순간 이 서버 비화폰 서버 이거 까지는 순간 자기네들이 너무 곤란해서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게 이런 시무정인가 그냥? 이런 얘기가 시무정이야? 나와. 그러면 심우정 시무정이랑 시무정하고 박성재나 통화했다는 아니, 얘기 나와요. 이 정도 네, 사안인데 심우정이 그걸 모른다? 이거 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화폰 서버가 핵심인 것 같고 음. 그거를 이제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사람이 김성훈 차장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라는 자가 야 이거는 내가 허가 안 해주면 압수할 수 없어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어제 이제 반려한 거는 구속영장이잖아요. 그렇죠. 김성훈을 구속하지 마. 근데 지난번에 이제 확인한 게 비화폰이라는 걸 이 윤석열이라는 자는 막 뿌렸지 않습니까? 비화폰. 거의 안 뿌리다시피 갖고 있는 사람이 했지.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저기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비화폰 서버를 까면은 통화 기록이 막 나올 텐데 물론 그게 남아 있는지는 또 변론으로 하더라도 근데 이걸 받은 사람 중에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 대검 차장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대검 차장이 받았어? 그렇죠. 대검 이진동이 차장이 있어? 받은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그럼 받았어요. 검찰총장도 받았네. 그렇죠. 이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비화폰 서버로 압수수색을 만약에 하거나 하면 이 김성훈이 없어져가지고 막아줄 사람이 없어져서 압수수색에 성공을 하면은 통화 기록이 나오든 비화폰을 받은 녀석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도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반려하는 거 아니냐? 이쯤 되면은 법원의 판단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갈 것 같은데 왜 자꾸 반려하나 검찰 단계에서 그치. 또 구린 게 있으니까 반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것 대검 같아요. 차장이 넘버 2입니까? 넘버 3인가? 대검 차장이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죠. 그쵸. 검찰총장 바로 밑이지. 총장 바로 미치죠. 대검 차장이면. 그럼요. 그럼 넘버 그럼 2가 받았는데 대검에서지 대검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또 따로 따지고. 하여간 넘버 2건 넘버 3건 이 사람이 받았으면 검찰총장도 당연히 받았겠다. 그리고 시무정도.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 보여. 다 자기네끼리 항상 그 전화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거야. 이건 괜찮으십니까? 뭐 어떻게 해도 됩니까? 그러네. 이거를 경호처장의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전화해 가지고 만나러도 가고 따로 연락도 하고 내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계엄 때. 언제 이렇게 많이 나눠졌나 그렇죠. 그걸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2023년 4월, 윤석열이 검사 2024년 시절부터 4월. 썼던 네. 휴대폰을 계속 쓴다고 보도가 언제 처음 됐는가? 오랫동안 그게 쓴다 최상병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알려졌었나요? 예. 그러니까 아니 최상병 때문에 그렇게 알려지고 그거 확인이 왜냐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약간 사과하는 식의 국민 담화를 하면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말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 휴대폰은 그만 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증거인멸을 스스로 해버렸잖아. 근데 그건 한참 나중 일이고 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계속 검사 시절 휴대폰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첫 보도된 거는 그보다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 겨울 12월쯤인가 재작년 말쯤이었단 말이에요. 2023년? 먼저 나왔어요 그 소식은. 그때 뜨거했을 수도 있어. 내가 뭔가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어떤 방식으로 할 때 이게 일반 전화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 버리는구나. 통신 기록 조회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화폰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야, 안 되겠다. 야. 비화폰 다 나눠줘라. 내가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김건희 통화 내역도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기네들끼리 보안 뭔가 점검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보안 매뉴얼에 따라서 대통령이 통화 가능한 사람, 영부인이 통화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비화폰을 대거 나눠줘 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계엄에 참여를 했던 군 사령관들이 작년 3월쯤인가가 비화폰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계엄이 준비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대통령이 다른 수단도 다 많은데 뭐하러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한테 비화폰 나눠줘가지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하게 만드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군사령관 사무실 같으면은 비화폰이 다 있어. 그건 보안폰일 거예요. 아마 유선 전화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다. 굳이 휴대폰으로 따로 나눠줘야 할 필요가 없어. 뭐하러 그렇게? 왜냐면 합참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면 되는데
합참 의장이 들고 있다면 또 모를까.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3월부터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계엄이 준비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로 볼 땐. 왜냐하면 계엄이 아주 구체화됐다고 하는 걸 여인형 말로도 한 10월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만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비화폰을 나눠줄 거면 한 10월쯤 나눠줬어도 상관없었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줬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 그러네. 다 나올 수도 있지. 그러네. 그러니까 이 이진동이라는 예. 사람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받았는지 그런 걸 가지고 뭘 했는지 비하폰 가지고 뭘 했는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한 게 지난번에 이제 검찰총장을 누구 시킬 거냐 이때부터도 그러니까 아마도 받은 시점은 대검차장 되고 나서이겠지만은 그때도 사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중에 1명으로 이진동 씨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거의 심우정이냐 이진동이냐 구도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설한 신분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죠. 그랬는데 자기랑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기랑 이 사람이랑 둘 중에 하나 검찰총장 되는 구도인데 라고 한 사람을 대검차장을 시키는 것도 사실은 보통 이랬나 싶은 저는 이 구도고 그다음에 심우정은 민정수석 김주현이랑 통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진동은 그 당시에 보면은 윤석열이 뭔가 이진동을 아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해설들이 있었어요. 다만 이자가 특수라인이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가지고 검찰총장은 못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왜냐하면 특수통들이 뭐 하다 보면은 막 칼을 쓰고 싶어하고 뭐 그렇지. 이러니까 나중에 부담된다. 반기를 드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검찰총장은 안 된다 이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설을 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비하폰 주고 만약에 거기는 직통 라인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특수 라인은 직통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심우정이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심우정은 민정수석 통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검찰을 2중 3중으로 관리하고 장악하고 한 상태이지 않았나 싶은 이런 어떤 정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선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검찰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에 관련돼서도 검찰을 지금 완전히 2중 3중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뭔가 임무를 주고 싶었을 거고 임무를 줬을 텐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를 막기 위한 지금 행동들을 검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심스러운 거죠. 난 심우정은 못 받고 이진동이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아니 검찰총장을 그랬을 패싱하고. 가능성도 있어요 혹시? 왜냐하면 심우정이 약간 좀 성격이 유하고 모든 사람한테 잘하는 스타일이잖아. 착하거든. 그러니까 착해요? 일반적인 착해요? 법조계의 일반적인 이제 평은 심우정은 착하다. 착하다기보다는 좀 순해 보이는데 순하다. 순해 보이는데 착하다는 좀 이상하다. 순하다. 순하다도 아니야. 순해 보이는데야. 순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언제든지 이쪽에 누웠다 저렇게 누웠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그거는 지금 말한 거랑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다르네. 예. 예. 순해 보이는 거는 맞다. 그래서 자기가 막 강하게 자기 주장을 어필하지는 않는다. 주장 자체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때 맞는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를 들면 얘가 조금 세서 김성환이 좀 세면 김성환한테 조금 친절하게 뭐 예를 들면 최경영이 세면 최경영한테 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N님이 최경영 노영희님 옳은 목소리 명확하고 크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크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왔다가 이제 구치소로 돌아갔어요. 윤석열 대통령 돌아갔고. 이상하죠 그거. 예, 조대인 변호사는 그 계속 뭐 말싸움을 시도를 하다가 가방 들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심판정을. 조대인 변호사 원래 헌법재판관 출신이죠. 네. 예,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다. 본인이 헌법재판관을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한테 막 이야기하다가 그냥 심판정을 나가버리고 대통령은 왔다가 그냥 호송 차량으로 들어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갔다. 드라이브하러 왔다 갔다 했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하나? 그러면은 알리바이? 그냥 우리는 이 재판에 승복할 수 없다라는 어떤 알리바이를 지금 뭐 이렇게 하나씩 액션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러는 거죠. 예. 지금도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종의 내란 선전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지층을 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대통령 때도 했던
카퍼레이드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일종의. 그러면서 시위자들이 계속 헌재 앞에 와가지고 극렬 시위를 하도록 부추기고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그 목적이라면은 와서 좀 더 거세게 어필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잖아요. 일종의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 대리인단이 얘기를 해줬겠죠. 오늘로 그냥 끝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증인 3명 채택하고 난데 바로 최후 변론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를 전해줬고 나름의 뭐 회의를 했겠죠. 같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승복할 수 없어라고 하는 액션을 지금부터라도 취하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 다른 액션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리인단 다 사퇴하거나 이런 카드가 또 하나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사퇴할 때도 그렇게 고분고분 사퇴하지 않을 거고 사퇴하고 난 다음에도 헌재 만약에 최종 결정이 있다고 날짜가 정해지는 순간 더 만약에 극렬하게 뭔가 시위가 일어나도 부추기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와가지고 국회에서 이런 대통령, 이렇게 위험한 대통령 다시 대통령을 어떻게 임명하면 계속 시킵니까? 직무복귀 시킵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니까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조 총장이 얘기했었잖아요. 국회 봉쇄는 조지호하고 김봉식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고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받았다는 곽종건 전 사령관과 조지호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실제 의원을 끌어내지도 않았다. 여인영이 일부 위치 확인을 지시한 게 예하보대로 확인된 건 맞지만 이 위치 확인이 체포 명단 위치 예. 확인이에요. 정보사를 통해 가지고 백여단 방첩사와 협조한 경찰 누구도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거나 협조한 사람은 없었고 실제 체포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인정을 해줄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지. 결국 이 모든 행위가 그 선동을 위한 행위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포기한 것 같아요. 거의 다 한편으로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파견 나왔던 그 대통령실에 파견 나왔던 사람들 다 당으로 복귀하고 지금 절반 이상이 그렇게 지금 정리 수순에 들어갔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용산 측에서는 아니다. 안 그럴 거다 뭐 말은 했는데 이미 절반 이상은 안 돌아가기로 했고 절반 이상은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 대선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지. 빨리 당에 들어와서 정리하자. 경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지금 대통령실 가서 뭐 하니? 그러네. 대통령실 저 사람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미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네. 최후의 순장조 정진석 등을 남기고는 그렇지. 순장조만 남기고 가야지. 그냥 필수 인력 남기고는 가야 되네. 국민의힘으로. 주반 야대잖아요. 낮에는- 낮에는 탄핵 반대하고 네. 밤에는 대선 준비하는 대선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고. 근데 대선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안할 수가 없어. 후한무치한데 안 할 수가 정말 없지. 후한무치해. 자기들끼리 계산이 뭐 대단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반 야대의 그 계산법이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 주자들도 어쨌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부수 유권자층이 분열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너 입장 뭐야?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대권 주자들한테. 근데 지금 탄핵 찬성 주자들이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오세훈 애매하게 지금 하지만은 처음에 탄핵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탄핵 찬성파로 어쨌든 분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유승민, 한동훈,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다 탄핵 찬성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누면. 그러네요. 근데 탄핵 반대 누구냐? 뭐 김문수, 뭐 홍준표 정도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또 있지 않나? 아니, 권성동도 둘- 있잖아. 권성동. 근데 이제 권성동은 뭐 대권 주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네. 지금 딱 나와 있는 대권 주자 김문수, 홍준표 정도니까 김문수, 홍준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어. 아직 대권 주자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대권 주자로서 이제 발돋움하면서 누구야 그게? 그게 예를 나경원? 들면 나경원? 나경원, 윤상현. 윤상현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행보가 요런 거다. 아 그러면 설명이 되네. 예, 그런 얘기들을 막 그런 다닌다는 설명이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들이 지금 복잡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낮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고 밤에는 모여서 자 이제 자기 사무실 가가지고 대선 어떻게 하지? 계산이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실 가 있는 애들 빨리 와, 빨리 불러들여. 캠프 꾸려야 돼. 아, 보견성님이 채팅창이 지저분하다.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민주진영은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요쪽은 탄핵 찬성. 그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윤상현은 탄핵 반대. 근데 이 사람들이 탄핵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다수인 이유는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 빠돌이들이 돼가지고 빠순이가 돼서 윤석열 극렬 지지자가 돼서 이성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서부지원 폭동이나 일으키고 그거가 서부지원 폭동이 그럴만했다. 뭐 나라가 이 어지러우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민중의 의거다, 의병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윤석열 2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 보견성님 말씀대로 민주당도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절대 이래서는 안 되거든. 지지자들도 지금 가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참 조심해야 돼. 보견성님 말씀이 지금 맞다고 아이고, 지금 채팅창에서 뭐 전쟁이 났나요? 지금? 아니 모르겠어요. 난 채팅 잘 모르는데 채팅창 뭐가 있어? 보견성님의 이 말씀은 제가 계속 드리고 싶어. 보병상님이 누구야? 앞으로도 이런 거 이거는 지금 현대 정치는 누구 리더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이재명 나타나가지고 야 따라와. 그게 그렇게 안 돼. 아니, 안 되는 거 이번 계엄이 보여줬잖아요. 안 돼. 절대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권력을 쥐고 따라와 그런데 안 따라가잖아. 그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극렬 지지자가 되면 안 된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권을 잡는다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 굉장히 그러니까 삼각형 그렇지. 꼭지점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금방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고 사회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대와 희망과 또 변화를 향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뒤섞이는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이게 음. 사실은 정권을 유지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 한 3번 잡아봤으니까 이제 알 거야.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맞아요. 예. 그럼 바로 바뀌어. 바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다시 또 민심은 또 바로 바뀐다. 민심은 또 바로 바뀌어. 그럼 다시 또 계엄하고 아예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민심을 잘 다독이면서 그러면서도 설득할 거는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건 뭐 그래도- 장기 과제니까 그런 네. 거고요. 국민의힘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뭐 기생충이든 뭐든 간에 밑밥을 줘가지고 괴물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예. 자기 지지자를 괴물로 만들었어. 음. 그런 다음에 괴물한테 뜯어먹힐까 봐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야. 내가 볼 때는 차별화 못해요. 차별화하는 사람이 나와서 더 반대편에 가 있으면 더 차별화 못해. 예. 한동훈 나와가지고 내가 위헌 위법이라고 하지 않았냐 개헌.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하고 나하고 임기 단축에 대해서 얘기까지 끝냈다. 약속까지 다 했던 거다. 근데 맘 바꿨다.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나경원이 만약에 난 정치할 거야 그리고 대선 후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한동훈하고 달라라고 말할 때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하겠어요. 나 그동안에 윤 대통령 탄핵 나 그 반대했어 싸웠어 뭐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척점이 만들어지면 자기들끼리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